일본은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의 포문을 열었으나 결국 패망했다. 그런데 진주만 공격이 있기 전 일본의 패전을 예측했던 기관이 있었다. 바로 일본의 총력전 연구소다. 1940년 8월 16일 비밀 강요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되었고 10월 1일 덴노의 칙령 제648호 총력전 연구소 관제로 공표되었다. 총력전 연구소는 일본 총리 직속의 극비기관이었으며 장차 장관이 될 엘리트들로만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30대 젊은 남자 35명으로 시작하였고 모든 연구는 극비로 진행되었다. 도쿄 재판이 열린 뒤에야 비로소 그 존재가 드러났던 총력전 연구소는 지금의 워게임을 실제로 펼치던 곳이었다. 본격적인 워게임의 세계 최초 발상지는 일본인 셈이다. 총력전 연구소에서는 무력전, 외교전, 사상전, 경제전 등 각 분야에 걸쳐 미국과 일본의 승패를 시뮬레이션했다. 1941년 여름 총력전 연구소는 드디어 미일 전쟁의 예상 결과를 내놓는다. 젊은 엘리트들의 두뇌가 결집하여 내린 최종 결론이었다. 12월 중순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량 면에서 열세인 일본은 최종적으로 패한다. 전쟁은 장기전이 되고 결국 소련이 참전할 것이며 일본은 이기지 못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한다. 당시 보고를 듣던 육군 장관 도조 히데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메모를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총력전 연구소의 결론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도조 히데키는 말했다. 제군들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탁상 연습에 불과하고 실제 전쟁은 제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전쟁이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법이다. 의외의 상황이 승리로 이어진다. 탁상 공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군들의 견해에는 의외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았다. 덧붙이건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미국 측 기록에 비춰봐도 총력적 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도쿄 대공습과 원폭 투하를 빼고는 패전까지의 실제 전황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전해진다. 태평양 전쟁 전 남태평양에 배치된 미국과 일본의 전력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약간 우세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력의 차이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인구를 봐도 미국이 2배이고 국민 총생산에서는 미국이 12배 많고 원유 생산량에 있어서는 미국이 630배나 많다. 미국의 승리는 불을 보듯 뻔했다. 결국 역사는 총력전 연구소의 예상대로 흘러갔다. 집단적 인지 부조화 상태였던 일본 군부는 일본이 승리하리라 확신했을 수도 있고 뒤로는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데이터에 기초한 결과보다 신념에 기반한 믿음이 패전의 원인이었다. 진주만 공격 직전인 1941년 11월 일본의 남진을 막으려는 미국과 어떻게든 자원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최우교섭은 노무라 기치사부로와 코델 헐의 어깨에 맡겨졌다. 그러나 속칭 헐 노트로 알려진 미국의 요구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일본에서는 남방으로 진출하여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고 자급자족 지대를 만들고자 한 일본의 남진론을 유도한 것도 미국, 태평양 전쟁을 유도한 것도 미국, 불쌍한 일본은 억울하게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변명에 급급하다 보니 유도한다고 따라가는 무능력을 오히려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결국 일본의 패착은 전쟁에 질 것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무시한 점, 비물리적 전쟁과 항공전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화에 둔감하여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점, 두 가지로 귀결되지 않을까?